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 통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짚고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응애 방제 얘기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벌을 키우면서 양부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응애 방제가 사실은 그래요. 좀 뒤죽박죽이라고 밖에 이야기가 힘든 게, 어, 많은 양부인들이 워낙 이 응애 때문에 또 응애로 인한 1차, 2차 피해 때문에 봉군이 망실되다 보니까 실제 그뭐 응애라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새로운 어떤 그런 약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소개받는다, 또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하면은 뭐 무턱대고 자기 봉군에 적용하는 또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이 관리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맞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어떤 벌의 상태, 봉골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좀 정기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적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질서 없이, 짜임새 없이 그렇게 방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제 효과는 떨어지고 실제 또 봉급만 이렇게 상하는, 그래서 이 응애 방제하는 게 약철이기 때문에 실제 이 벌의 어떤 희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애 방제는 제 어떤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응애 1년 12달 가운데 응애 방제가 총 이루어지는 것이 5회가량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봄부터 이제 뭐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봄벌 시작할 때 이제 응애 방제를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가씨 채밀이 끝나고 난 다음 분봉을 준비하면서, 교미상 꾸리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분봉하려던 그런 봉군들에 대해 가지고 원군이라 하면 되겠죠. 그 원군들에 대해서 이 개미산으로 응애 방제를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교미상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교미를 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교미상에 대해서 응애 방제를 한번 합니다. 그 시기가 대체로 6월달, 뭐 7월달, 그 두 달에 걸쳐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제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가운데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서 이제 방제를 하는 시기인데, 그때가 바로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절기로 보면은 대서, 대략 한 7월 한 23일경이 대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대서에서 입추 8월 8일경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월동산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름이 혹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기 때 이 개미산치를 모든 전 봉구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육체적으로도 가장 이 노동 강도가 높고, 그리고 또 아주 세밀하게 정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서 그때 방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방제를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서 끝내고 난 다음 이제 이 처서 무렵 되면 이제 월동산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월동산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월동 들어가기 직전, 대충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남은 봉군들에 대해서 월동에 들어가는 모든 봉군들에 대해서 이제 분무죠. 저 같은 경우에 속설만 6호를 애용한다라고 말씀을 전부터 드렸었는데 꼭 소비 한 장 한 장 벌려가면서 분무기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회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는데 간혹 이래 보다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본뿔 교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 뭡니까 기는벌도 생기고 이래서 뭐 3월달, 4월달 이럴 때에도 이제 응애 방제를 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수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월동 들어갈 때와 봄불 시작할 때 이때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또 아니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봉판을 다 빼내 버리고 이 알벌 그대로 분무 작업을 꼼꼼하게 해 주신다면은 사실은 이 봄불 시작할 때 그렇게 이제 월동 들어갈 때 한번 하고 봄불 시작할 때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벌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카시 체멸이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실제 그 늘어나는 응의 기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 때 작은 욕심 때문에 남아있는 봉판을 끄집어내지 않고 살아내 나가 있는 또 그런 봉판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계속 이제 방제만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실은 이게 3월 말 4월 초쯤 되면 기름벌도 생겨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할 때 원칙대로 FM대로 그렇게 이제 그 봉충판을 끄집어내 버리고 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뒤끝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벌을 키우시다 보면은 뭐 그렇죠, 모든 벌통들을 가령 내가 뭐 한 300군 정도 키운다 한다면은 그 300굴의 이 벌들이 다 이렇게 아무런 질병 없이 잘 육성이 된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뭐 약군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왕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석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재라든지 그런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 나타났을 때 많은 봉조님들이 그러죠. 그 벌 약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어떤 그런 벌을 아끼는, 꿀벌을 아끼는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매년 병해로 인해서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병해가 특히나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석고라든지 부조와 같은 어떤 그런 병해가 나타나는 봉군들은 무조건 소각 처리를 하십시오. 그 한 2, 3년만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병해로부터 그야말로 자유롭게 됩니다. 전 봉군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응애 방제를 그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은 사실은 큰 걱정 없이 벌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또 이제 그 병에 대해서는 한철수 공님께서 또 자세하게 언급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월달 봄불 육성 기간 동안에 꿀벌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 3월 중순경, 다시 말해서 춘분이라 그랬죠. 이 춘분경이 되면은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월동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봄벌이 월동벌이 이제 다 이제 소멸이 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 춘분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 무렵까지 봉군 관리를 해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5매 버리건 아니면 6매 버리건 7매 버리건 간에 최대한 강한 만상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상벌이라고 한다 해서 이게 꼭 7장, 8장, 9장, 10장 소비 숫자를 꽉 채워서 만상벌이 아니고 한 장 벌이라도 사용기 넘어 벌이 주렁주렁 이렇게 모여 달려 있듯이 그렇게 검게 벌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넘치는 벌이라면 그 벌이 한 장 만상벌이고 그 소유 매수가 2매 같으면 2매 만상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상벌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고 3월 한 달 동안 잘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개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 춘분이 지나서 이 5매벌 이상이 되었을 때, 5매 만상벌 이상이 되었을 때 거리 청소할 때는 제가 왜 소초강도 사용 방식만 조금 바꾼다면은 다시 말해서 자극 사용의 수준이 아니라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초강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이 소초강을 소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도 1대1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작업도 함께 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5매 이상의 만성벌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카시꿀을 앞으로 아카시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생화꿀, 밤꿀 이렇게 꿀을 채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채밀 소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아카시꿀을 이렇게 꿀을 떤 아카시꿀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양봉인들마다 첫 꿀을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농민사관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선생님들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의 요청으로 첫 꿀 뜯는 걸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쭉 비교를 해봤는데 이 색깔이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도 많은 지금은 이제 다수의 양봉인들이 정리 채미를 잘 해가지고 깨끗한 어떤 그런 참 고운 맑은 아카시 꿀을 생산해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묵은 소비를 쓰거나 아니면 정리 채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색깔이 나는 그런 아카시 꿀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참 양심 있는 어떤 그런 양봉인으로서 좋은 꿀을 생산해낸다면은 채밀 소비를 새롭게 깨끗한 어떤 그런 채밀 소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5매 만상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채밀꿀을 완성하기 직전까지 생산해내는 소비가 이 채밀 소비로 아주 적합하겠죠. 그래서 원래 만든 아니면 지난해 어떤 그런 밤꿀을 채밀할 때 만든 어떤 그런 깨끗한 소비, 그 소비를 이용해서 꿀을 뜬다면 아마 좀 더 양질의 그런 꿀을 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춘분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채밀 소비를 준비하는. 그리고 또 요때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혹가는 이렇게 경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용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일부는 좀 분봉을 좀 일찍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봉을 내시는 분은 제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이렇게 분봉을 겸상을 편성해서 분봉을 하게 되는데 분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벌이죠.
근데 이 수불의 경우에는 출방을 하고 난 다음, 최소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수벌로서의 생식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월달에 가령 4월 초에 우리가 그 이충을 해가지고 겸상을 편성한다면은 이제 그 수정하는 어떤 그런 시점 따지자면은 대충 뭐 한 4월 중순경쯤 되겠죠.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청명이 4월 4일이니까 4월 한 10한 5일에서 고구 4월 한 20일 정도 그 시기 때 교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략 수벌 양성을 시작하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벌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식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대략 한 45일에서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한 4월 한 15일쯤 기점을 잡는다면은 3월 초에는 수벌 양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4월 초부터 이렇게 좀 다양히 어떤 그런 겸상을 편성하는 분들께서는 3월 초 늦어도 3월 한 15일은 넘기지 마시고 3월 10일을 전후로 해서는 수벌 소비를 잡아 넣어서 수벌을 양성하신다면은 아마 그 4월 달에 교미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월 말 4월 초가 되었을 때 그 이제 이 보온 관리 이 부분 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이 보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화분을 받아 보면은 단상만상벌이 어설픈 개상만상벌보다 훨씬 더 화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상만상벌이 3단벌 웬만큼 강한 3단벌보다 훨씬 더 많은 화분을 물고 온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온도예요. 그래서 개상을 올 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보온 관리인데 벌이 가령 이제 3월 춘분 무렵 됐을 때 제가 강한 오음의 만상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성급하게 벌량이 많다 해서 보온물을 해체한다면 이것도 역시 봄벌 기르기의 한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냉해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벌 같은 경우에는 개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탄력을 한참 받을 때에 그 탄력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온물 해체는 칠매만상벌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첫 출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보온물을 꽂아줄 때 특히 나무불통 같은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한 장의 그 보온판을 꼽는다 그랬죠. 이것은 제가 하지 마시고 사행기 넘어 꽂았던 보온판, 그 7매만 성물을 만들고 8매만 성물을 만들려면 뒤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7매만 성물의 경우 7매만 성물이 되었을 때 5매까지는 안 되고요. 7매만 성물이 되었을 때 계산 올리기 직전입니다. 이때 뒤에 소비를 한 장 더 꽂아야 되겠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뒤에 꽂았던 사행기 뒤에 꽂아 놓았던 그 보온판 등도를 꽂으면 정도. 절대 뭐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소포장한 어떤 내용물을 제거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보온물 해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보온 관리 이때까지도 3월 말까지는 갑자기면은 보온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개중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3월 달에
만상벌이 됐다 해가지고 그 분봉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 벌을 키워보시면은 아무리 강한 벌이라도 사실은 충분히 이 춘분 이전에 분봉을 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춘분 이전에 그것도 춘분보다 좀 지나서 한 3월 한 25일 정도, 3월 한 25일에서 3월 한 27일, 그리 3월 말이죠. 이때 간혹 분봉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그 볼통이 왕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왕이 유실돼 가지고 변성안대가 조성되어서 분봉이 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왕의 문제죠. 근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여왕이 자리하고 있는 동군이라면은 분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분봉률이 받아서 분봉이 나는 것은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청명 4월 5일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왕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보험불 해체는 하여튼 늦출주면 늦출수록 좋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3월달 관리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제 4월달. 그 4월은 채빌군을 완성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실제 4월달 그 3월 뭐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올리기 시작한다면은 대체로 이제 청명 4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한 4일경쯤 되겠죠. 그래서 청명 정도까지 해서 대부분의 계산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청명이 지나서 올라가는 계산분들은 실제 그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꿀을 뜨는 벌 어떤 봉군으로는 자격이 미달이더라. 그래서 그런 벌들은 채밀군이라기보다는 지원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월달에 그 3월 하순경이 되기 3월 하순에서 4월 초가 되면은 그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그 4월 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청명입니다. 청명. 이때가 되면은 이제 그 공주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키우는 벌들 가운데, 동군들 가운데 어떤 녀석을 채물군으로 운용을 하고 어떤 녀석을 지원군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지침이 되는 것이 3번 화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3번 화분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 3번 꿀도 유입되는 양이 여왕의 산란을 억제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산란의 제약을 받을 정도로 유입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먹이장을 유입되는 어떤 그런 꿀의 양이 많다 보니까, 또 화분량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먹이가 많은 소비를 끄집어내고 공소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또 노련한 어떤 고수분들은 경립한 뒤에 소초강을 꼽아서 집을 짓게 하고, 들어오는 이 삼붓 화분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하고, 또 이 순수한 삼붓꿀을 채워서 그 소비를 끄집어내서 꿀을 뜨는, 다시 말해서 삼붓꿀을
삼복구를 채취하는 채밀하는 그런 이제 지역도 또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아주 반가운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벗 화분을 일단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이 채분기를 달게 됩니다. 그 채분기를 달아서 유입량이 많은 벌통이 아무래도 좋은 군세가 좋은 벌이겠죠. 그 벌을 채밀군으로 선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벌들은 지원군으로 선정을 하면은 아마 아주 정확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유입되는 삼벗 화분량 군세는 비슷한데 똑같은 오매벌인데 똑같은 7매 만상벌인데 채분기를 달았을 때 화분 유입이 많은 벌통의 여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벌통이 있으면은 꼭 표시를 해두었다가 개상을 올릴 때에도 꼭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가 그 벌통을 종봉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이듬해 농사 지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벌들이 보면은 분봉률도 적고요. 그리고 또 화분이나 꿀의 어떤 그런 수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벌들을 이용해서 수벌 양성도 하고 그리고 또 이충을 내서 새롭게 여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여왕이 상대적으로 유전 능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봉군들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월 개상을 올리기 직전까지 개상을 올린다면 최소한 7장 벌이 또 아니면은 7장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7장 이상의 이제 만상벌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상을 올리게 됩니다. 개상 올리는 방식은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방식이 이제 역개상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대마리 방식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개상을 올리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중간 과정으로서 흑개상을 올렸다가 정식으로 이제 개상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역개상과 대마리 방식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또 개상을 또 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될 점은 이 역개상 방식과 대마리 방식을 한 봉장 내에서 병행을 하게 되면은 역개상을 올린 봉구는 도봉 피해를 필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 대마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단상에 이 형성되어 있는 봉구권을 해치지 않고 위에만 이렇게 홍소비, 먹이장, 소초강 이런 것들을 섞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세가 전부 다 단상에 이렇게 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계상은 밑에를 그와 같이 먹이장과 소초강이나 홍소비를 이용해서 채우고 난 다음에 계상 위에 모든 단상에 있던 벌들을 소비를 전부 다 계상에다 빼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상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마리 방식으로 올린 계상의 벌들이 역봉들이 글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두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역계상 방식이건 대마리 방식이건 한 가지 방식만 이용해서 그렇게 계상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상을 올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냉해 피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이 따뜻한 지역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냉해 피해 없이 뭐 어떠한 방식이건 역계상 방식이건 대마리 방식이건 간에 뭐 개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중부권 중부 북부권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봉주님들은 계산을 올릴 때 단상만성벌이 이루어졌다 해서 무작정 이렇게 시기에 좀 일찍 계산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방지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상과 계산을 올리기 전에 뭐 신문지라든지 아니면은 비닐 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면적을 덮어주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계산을 올려가지고 하여튼 냉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보온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냉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냉해 피해를 받게 되면은 실제 개상의 활성도가 확실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자연 꽃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세의 팽창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상을 올렸을 때 어떤 봉주님들은 뭐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봉주님들이 경황판을 개상을 올리면서 곧바로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물론 뭐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작업이 편하니까 개상을 올리면서 경황판을 치고 뭐 역계상이 됐건 대바리 방식이 됐든 간에 경황판을 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밑에서 계속 봉판을 빼올리니까 분봉도 막으면서 작업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면은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개상을 올리고 난 다음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그냥 교황판을 설치하지 않고 개상을 올려서 놔둡니다. 그래서 왕이 위로 올라와서 충분하게 이렇게 산란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 아카시를 뜬다 했을 때 실제 뭐 지역에 따라 좀 빠른 지역도 있고 늦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뭐 작년 재작년의 기점으로 본다면은 아카시 첫 꿀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점이 5월, 빠른 지역이 한 5일에서 7일쯤 됩니다. 물론 뭐 더 빠른 지역은 이것보다 좀 더 며칠 더 당겨지기도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요 기점이 돼요. 그리고 좀 이제 늦은 지역 같은 경우에 대충 한 10일 정도, 물론 이보다 더 늦은 지역도 물론 뭐 2차지 3차지로 하면 더 늦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점을 5일경으로 잡는다면은 세묘구를 완성할 때 꿀을 뜨고 꿀을 어떻게 보면 역봉이라 그러죠. 꿀을 물고 들어오는 채집하는 아카시 역봉이라 합시다. 아카시 유밀기에 외역 활동을 하는 꿀벌들, 아카시 역봉. 이 아카시 역봉은 춘분 3월 20일경입니다. 춘분에서 청명, 대략 보름 가까이 되는 요 시기 때 산란이 들어가서 출방을 한 벌들이 아카시 역봉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춘분 3월 20일에서 청명 4월 4일입니다. 이 4월 4일에 산란을 한 벌들이 아카시 역봉이 됩니다. 왜냐?
4월 4일에 산란을 하게 되면은 1벌의 경우에 아래 상태로 3일을 있게 되고 그리고 애벌레의 상태로 대략 한 5.5일 정도가 되게 한 5.5일쯤 되죠. 5.5일 정도. 그리고 또 그 애벌레 상태로 또 일정한 시간을 있다가 21일 만에 출방을 하게 됩니다. 3, 6, 9쯤 되겠죠. 그래서 21일 만에 이제 출방을 하게 되는데 4월 4일에서 21일 더하게 되면은 대략 한 25일쯤 4월 한 25일쯤 되면은 이제 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방을 해서 대략 열흘에서 보름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내역을 하고 자연스럽게 보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외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 역봉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의 이 뿔벌과는 달리 실제 이제 이 외역 활동을 하는 동안 체력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명이 외역 활동을 할 때 수명이 한 35일 앞집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른 계절은 사실은 이제 이른 봄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에 이렇게 태어나는 꿀벌들의 경우에는 수명이 대략 한 45일 정도 되는데 한 열흘 정도가 짧아요. 그래서 4월 4일에 산란한 벌들은 4월 25일에 출방하게 되고 대략 5월 한 5일경쯤 되면은 내역 활동을 끝내고 5월 5일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외역 꿀을 뜨러 가는 아카시 역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밀군을 완성할 때 최대의 산란을 받아야 할 시기가 바로 3월 20일에서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뜨느냐 많이 뜨지 못하느냐 그 승부가 사실은 이 기간 중에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뭐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봉인들이 이 기간 중에 여왕이 알을 쓰는 것이 산란력이 떨어지면은 봉주가 벌통 속에 들어가지고 알이라도 낳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말을 할 정도로 실제 이 춘분에서 청명 이 시기는 정말 이 각구의 어떤 그런 정성을 쏟아가지고 산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왕판을 칠 때에도 청명 때까지는 놔둡니다. 그래서 청명 이후 기왕판 작업을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4월이 아카시 그 채밀군을 완성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이렇게 꿀을 뜨다 보면은 이제 수확량이 물론 최근 한 3, 4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작이었고 재작년은 조금 양이 그런 대로 나왔었고 또 3년 전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흉작을 겪었습니다. 해를 흘러가지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 이제 꿀줄 때가 돼가지고 그 일촌 없다고 해서 이제 벌털로 이렇게 채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참 이 꿀의 수확량이 참 이 흡족치를 못하더라고요. 그 실제 이제 아카시 꿀 채밀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뒤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실제 이 봉군 한 봉군 한 개 봉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대략 한 4회 채밀을
그 한 개의 봉을 가지고 4번 꿀을 떤다. 4회. 그 4번 꿀을 떤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아카시 꿀의 수확량이 한 말 반. 그래 15대쯤 되겠죠. 그죠? 한 15대, 16대. 한 말 반을 넘기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작년 같은 경우나 또 3년 전에 어떤 그런 2회를 제외하고 그나마 뭐 평년작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꿀이 좀 받친다고 했을 때 이 한 말 반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더라. 참 안타까운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이 계산벌만 가지고 계산꿀을 떠요. 계산꿀을. 뭐 이유는 간단하죠. 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보면은 단상벌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계산벌로 키워서 그 중에 그래도 이 강군이라고 생각되는 벌통은 다 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채밀군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벌통 수는 많은데 뭐 실제 뭐 100군 이상 이렇게 끌고 나온 분들이 많은데 근데 100군 이상 이렇게 꿀을 떠도 드럼수가 얼마 나오지는 못해요. 드럼수가 거의 한 번 뜰 때 한 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 대를 넘기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 그런 어떤 2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뭐 물론 뭐 이를 편하게 뭐 내야 꿀을 얼마나 뜨든지 꿀에 욕심이 없고 그저 좀 편하게 꿀 떴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거나 또 이제 그걸 만족하신다면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제 관점은 그래요. 제 생각은 매 계절마다 이렇게 아카시 꿀을 뜨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꿀 생산량이라면은 실제 야시아 꿀이나 어떤 다른 꿀에 비해서 주 수입이 되는 것은 아카시 꿀이죠. 양도 제일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카시 꿀인데 그 자연이 주는 것을 그것도 양봉인이라면은 최대한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꿀을 뜨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을 거기에 투입을 했고 또 내 이 육체적인 노동을 그것에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카시 꿀이다. 그래서 이 아카시 꿀은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매 계절마다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불과 뭐 해봤자 한 20일 남짓 전체적으로 20일도 채 안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키운 최고의 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최대의 어떤 그런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 실제 고수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수확량이 적게는 2배에서 많이 뜨는 그 봉주님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봉주님들의 이 수확량을 보면은 뭐 3배, 4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 한 발 이하로 뜨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신다면은 실제 2말 반 정도는 수학을 해야 된다. 3말을 내는 것은 힘들더라도 그래서 물론 뭐 흉작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고수도 하수도 그 작년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은 사실은 뭐 꿈의 수확량이라 볼 수 있죠. 그 다행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하고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기후 조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목표치에 좀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근접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말 반에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판서 때문에 이 방이 엉망이 됩니다. 이 분필 가루가 날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아카시 수확량을 2말 반 이상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사실 뭐 저도 그런 부분을 두고 참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저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계상 작업을 하시면서 교황판을 최대한 늦추어서 올린다. 교황판 설치를 최대한 늦춘다. 그 기점이 청명. 원래는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이후에 교황판을 설치한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 산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으면 꼭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좋은 벌일수록 이 개상을 올리고 난 다음 저 같은 경우에 개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다른 경우에는 제가 2월 말에 개상 작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좋은 벌들을 팔고 이제 남은 벌들을 가지고 이제 제 채밀군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벌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근데 꿀을 많이 뜰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 뭐 벌만 열심히 키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채밀군으로 키우는 벌들도 대략 이제 빨리 개상이 올라가는 벌들의 경우에는 아마 춘분 전후로 해서 3월 한 2, 3일부터 해서 아마 개상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려 보름 이상을 교황판을 치지 않고 놓아둡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여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분봉열이 또 받습니다. 분봉열이 받아가지고 수벌방도 조성이 되고, 심지어 여왕이 좀 부실할 경우에는 왕대가 조성되기도 해요. 왕대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볏짚을 달아서 그야말로 단상의 소비와 개상의 소비가 그다음 이 사양기나 경리판 뒤에 흙집까지 그야말로 이 온 벌통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작업하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개상벌을 이렇게 넣었다가 채밀군 편성을 벌통이 워낙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벌통을 청소를 해가지고 벌 담는 게 사실은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벌통을 가지고 와서 벌을 옮겨 담았습니다. 어떻게 옮겨 담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교황판 작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판이나 공소비
이런 부분들을 또 소총알까지 같이 끼워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제 제가 그 채밀고를 완성을 시킬 때 좀 벌을 많이 담을 욕심으로 가상을 사용했습니다. 가상을. 그 가상의 높이가 보통 뭐 그 만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낮은 것은 한 5, 6cm, 아주 높은 것은 7cm 이상, 뭐 한 10cm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가상이 그 높이가 한 7cm쯤 됐습니다. 7cm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을 설치하고, 이제 가상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단상의 밑에, 그 단상의 바닥에다가 볏짚 방지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걸 뭐 나무로 따서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어떤 엄두는 나지를 안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보면 석쇠 있죠. 석쇠. 이거를 이제 끝을 오리 가지고 잡아놔가지고 덧진 방지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그야말로 엉망이 된 이 계상벌통을 여기에 있는 소비를 단상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벌통입니다. 이 단상에는 봉판 중심으로 해서 잡아넣습니다. 봉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왕은 왕농을, 그때 대나무 왕농이었는데 그 대나무 왕농 긴 걸 사용해 가지고 왕을 가둬버리고 이 단상에다가 신매를 쳐봤어요. 봉판으로. 그리고 이제 개상에는 충판과 봉판을 뭐 눈에 띄는 대로 벌이 붙은 채로 또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위에도 신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신매에 봉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단상에 그 봉판은 단상으로 미루고 봉충판을 위로 올렸느냐? 밑에는 다 봉판이기 때문에 뜯어오면 여기는 왕대가 달리지 않습니다. 내금할 필요가 없죠. 위에만 내금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바꾸어서 잡아넣게 되면은 개상을 드러내고 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금의 편의성 때문에 또 관리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봉충판은 개상으로 다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채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채밀국을 만들 때 아예 이제 벌통 자체를 이제 가상 벌통을 분리개상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제가 이용해서 이제 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도 과거에 이제 이 왕농을 이용해서 왕을 가다 보니까 그 큰 대나무 왕농 같은 경우에는 왕을 가두면은 대략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이 사이에 상당수의 그 왕들이 망실이 돼요. 죽어요. 그 대략 뭐 한 40%에서 좀 많게는 한 60%까지 죽어나갑니다. 거의 채밀골이 거의 반 정도가 왕이 망실돼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디입니까? 청학선양봉원입니까? 거기 임의 왕을 가두는 왕 가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 좀 못한데 그 왕을 소비 임의를 잡아놓고 이렇게 요 안에 왕을 투입을 해가지고 꿀을 들어 나가요. 그리고 요 시기 이전에는 아예 단상에다가 임의에다가 수직경판을 잡아놓고 수직경판 끝 위에다가 이렇게 프로폴리스 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왕을 두 매 가다 버리고 나머지 밑에 팔면은 소비로 채워버리고 봉판이죠. 봉판을 채우고 또 위에 또 이렇게 봉판으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꿀을 뚫어 나가기도 했더랬어요. 하여튼 뭐 별의별 방법들 사용을 했는데 요렇게 채물군을 편성해서 꿀을 뚫어 나갔을 때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양봉인들이
그 강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군, 초강군, 강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개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뭐 조금씩 사람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단상의 소비 숫자가 5매에서 최대 8매, 개상 7매에서 8매. 예, 요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단상의 경우에는 그것도 좀 좋은 벌다면은 한 7매 정도에서 8매, 좀 약하다면은 5매에서 6매, 그리고 개상은 대체로 7매에서 8매, 좀 많이 하는 분들은 한 9매까지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봉주님들이 교황판을 치고 난 다음 개상만 가지고 꿀을 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채밀군의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내용 구성이 어떠냐면은, 전체적인 봉판의 숫자가 10매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채밀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은, 그 원래 같은 상황에서는 대략 한 4월 17일에서 최대 4월 한 21일 정도까지, 그 아카시 기점은 그 4월달의 기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정 짓기가 못합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물군 편성이 4월 한 23일에서 4일까지 미뤄져도 무방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4월 한 20일에서 한 최대 한 21일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무튼 요 채물군을 편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채물군의 내용적인 측면이 가뜩이나 개상만 채밀을 하는 데다가 봉판의 숫자가 10매 이하더라. 그래서 이 10매라면은 우리가 좋게 보아졌을 때 소비 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출방되는 꿀벌의 개체 수가 최대 한 5천, 최대 한 5천까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로 잡으면 곤란할 거고 한 4,500 정도 잡아주면 아마 무던할 겁니다. 소비 한 매당. 그래서 만약에 봉판 10장 같으면 한 45,000 정도의 이제 역봉이 담겼다가 봐야 되겠죠. 아카시 역봉이 아마 45,000에서 뭐 좀 더 기존에 붙어있는 벌까지 합치면 한 6만까지도 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양봉인들이 강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꿀을 떠가지고는 한 말 반을 맞추면은 아마 한 말 반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특히나 입을 가지고 개상만 뜬다면은 더욱더 한 말 반을 맞추기가 힘들겠죠. 개상만 뜬다면은. 그래서 그건 뭐 판단에 그리고 또 뭐 어떤 결정의 문제기, 판단과 결정의 문제겠지만은 좀 힘이 들더라도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벌량을 담아서 그렇게 채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 뭐 꿀을 떠는 거 이때 고생이 되더라도 단상계상 다 틀어가지고 최대한 꿀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개상을 한 상태로 꿀을 떠러 나가서 뭐 왕을 가두지 않고 개상을 했으니까 교황판을 해서 왕을 가령 단상에다가 왕이 이제 산란하도록 놔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끌고 나가서 꿀 뜬다 했을 때, 대체로 보면은 교황판을 제거하는 게
이제 첫 꿀을 뜨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이 교황판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되는 꿀의 양이 많을 때는 사실 왕이 산란을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가령 단상계상을 다 떨게 되면은 실제 뭐 7매 8매 꽂았다면 한 15매 정도의 소비장이 채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만 뜰 경우에는 8매밖에 안 되겠지만 단상 계상을 뜨게 되면은 15매 정도의 어떤 소비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상에서 이렇게 그 채밀하는 꿀의 양은 계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뭐 양도 어차피 위로 다 돌리는 거 왜 굳이 단상을 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분량이라도 15배 정도의 어떤 그런 소비가 들어있다면 이 정도의 분량이라도 단상에는 계상의 대략 한 50%, 2분의 1 이상의, 좀 꿀류이 많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채집량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컨대 그 60분을 기준해 가지고 계상 60분을 기준해 가지고 계상만 뜰었을 때 2드럼 정도밖에 못 뜬다면은, 단상을 뜬다면은, 단상까지 같이 뜬다면은 최소한 1드럼은 다 하더라. 그래서 3드럼은 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판단의 문제겠지만 아무튼 뭐 각자의 어떤 그런 봉주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뭐 꿀 뜨는 거, 이왕 고생하는 거, 이 새끼 다들 고생하는데 뭐 단상 계산 다 떨어가지고 그래도 1드럼이라도 더 뜨는 게,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채밀에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정도 한다면 아마 최소한 4드럼 정도 차이는 날 거예요. 정상적으로 유밀이 된다면. 그리고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제 소비를 단상 계산 15매 정도로 구성했을 때 그 정도의 꿀을 뜰 수 있다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 왕을 가도 뭐 일정한 어떤 뭐 왕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의 그 왕틀에다가 가두든지 어쩐지 해가지고 채밀하는 소비 숫자를 늘렸을 때, 또 담아가는 벌의 양을 봉판의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 보자면, 봉판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 그래도 15매 이상 최대 한 18매 정도까지 늘리게 된다면은, 그 뭐 한 4,500마리 정도 소비 한 매당 계산한다면은, 이 분량이라면은 거의 뭐 그 기존의 역마가 한다면은 8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이상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분량을 담게 되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그 꿀을 뜰 때에도 단상 계산 다 뜨게 된다면은 아마 손쉽게 그 4번 채미를 기술한다면은 2말 반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판단의 문제니까 뭐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이 방법이 낫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좀 구질구질하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채밀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지원군 설명은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지원군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지원군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 봉군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군풍을 이루는 형태는 5매벌입니다. 이 5매가 넘어가게 되면은 분봉률이 받기 시작합니다. 계절적으로 4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다시 말해서 이 고구 무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봉률이 이제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오음의 강한 벌부터 이제 분봉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오음의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데, 이 지원군의 경우에는 편성을 했을 때 이제 이 봉판 지원을 채밀군을 해줘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 3매에서 5매. 근데 이 3매도 아주 강한 3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매 뒤에 그 격리판을 쳐야 되는데, 격리판을 치고 그 뒤에 이제 초비를 꽂았을 때 요요벌이 있어야 돼요. 그 요요벌이 한 장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매벌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이 3매벌은 4매벌입니다. 4매벌. 그리고 5매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매벌은 실제 6매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채밀군을 다 완성하고 남는 벌량을 다시 압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군을 활용할 때. 물론 이 지원군을 꿀을 뜨지 않고, 키워서 꿀을 뜨지 않고 만약에 뭐 수중벌로 넣을 수 있다면 최상입니다. 수중벌로 넣을 수 있다면. 그래서 5월달에 이렇게 그 수중벌로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한 가지가 있죠. 수박이죠. 수박하우스. 그래서 이 수중벌로 답을 넣을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벌을 이용해서도 꿀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 벌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3매벌 뒤에다가 격리판을 치고, 또 5매벌, 4매벌도 마찬가지겠죠. 3매벌이든 4매벌이든 5매벌이든 간에 그 벌을 최대한 압축시킬 수 있도록 압축을 시키고 난 다음 격리판을 치고 난 다음 공소비가 없다면은, 꿀을 받을 수 있는 공소비가 없다면은 소초강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판단을 하라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초강을 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공소비가 됐든 소초강이 됐든 간에 소초강을 2매를 꼽습니다. 3매벌은 2매, 4매벌도 2매, 5매벌은 석장을 꼽습니다. 3매. 그래서 벌량을 감안해서 한 3, 4매벌은 격리판 뒤에 소초강 2장, 그리고 5매벌 이상 된다 하면은 압축을 해서, 그리고 물론 뭐 한 6매벌 되는 거 4매벌 압축한다면은 뒤에 뭐 석장까지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 뭐 조율을 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서 꽂아주고 난 다음 꿀을 뜨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꿀을 뜨고 돌아와서, 가령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년 경북 안동에서 벌을 키워서 이제 채밀군, 지원군 다 편성해 두었다가 채밀군을 꿀고, 제한테는 1차지가 경북 울진입니다. 그래서 울진에 갔다가 거기서 꿀을 뜨고 다시 이제 안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울진에서 보통 제가 이제 2회, 많이 했던 3회까지도 채밀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평균 잡혀 2회인데 2회 채밀을 하고 안동으로 돌아와서 첫 꿀을 뜨고 난 다음에 채밀군을 내검을 해보면은 벌써 꿀이 제법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한 장 더 소총알을 꽂아줄 때도 있고, 만약에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뒤에 정수를 해놓은 것이 소총알 꽂아놓은 게 과한 부분은 빼내기도 합니다. 잘못 꽂아요. 그 훈세를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더 잡아넣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채밀을, 안동에서 두 번째 채밀을 했을 때 이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같이 채밀을 합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건 끄집어냈다. 그리고 또 뒤에다가 또 수총을 또 꼽아요. 그래 놓으면은 뒤에 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생화 꿀이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또 야생화 꿀이 또 쌓입니다. 또 그때쯤 되면은 또 왕이 벌써 안에다가 그 산란을 해가지고, 실제 보면 이 벌량 자체가 3매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닷장벌, 세장벌로 벌써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5매벌 같으면 거의 7매 만상벌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은. 그만큼 산란도 잘 나가고, 또 지원군은 나름대로 그걸로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벌을 또 키워서 또 뒤에 분봉군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이렇게 제가 그 본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그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오늘 수업이 이종훈 그 고문님께서 수업이 잡혀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제 좀 당겨서 그 제가 먼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 준비도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도 왔다 갔다 좀 들쭉날쭉한 부분들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또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뒤에 또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댓글로 제가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